안녕하세요. 최건래사입니다. 오늘은 강아지 예방접종 시기와 이때 주의해야 될 점들에 대해서 말씀드려 보려고 하는데요. 대부분 동물병원에 가면 알아서 해주는 거긴 하지만 보호자분이 잘 알아두셔야 될 점들도 있고 하기 때문에 이 점도 꼭 알아두시고 참고해 주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그럼 영상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통은 분양샵에서 데려오시는 경우가 많을 텐데요. 이러한 경우에는 아예 접종이 안 돼 있는 경우도 있고 1차에서 2차 정도는 접종을 완료한 상태인 아이들도 있을 거예요. 만약에 1차에서 2차 정도 접종이 돼 있다면 이어서 접종을 시작해 볼 수 있지만 문제는 정확하게 이 접종이 되었는지 확인이 어렵다 보니까 접종 수첩이 있거나 이 확인되는 증명서가 없을 경우에는 다시 1차부터 접종을 시작해 주시는 게 더 좋을 것 같고요. 집에 데려오시고 나면 환경 변화에 대한 스트레스를 받고 피로감도 높기 때문에 좋은 컨디션이 아니어서 바로 접종을 하기보다는 2, 3일 정도, 길게는 일주일 정도까지 보고 적응을 시킨 다음에 동물병원을 방문해서 접종을 시키면 좋을 것 같아요. 이때 이제 귀 상태라든지 피부 혹은 뭐 그 밖에 이제 건강하지 않은 곳이 있는지도 한번 체크를 받아 보셔야지만 질병을 확인하고 거기에 맞춰서 빠르게 대처를 하실 수 있으니까 이 부분도 같이 수의사 선생님께 봐달라고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제 가정에서 이제 새끼 강아지를 낳게 된 경우라면 예방접종을 바로 시작하는 게 아니라 생후 6주에서 7주 정도 되고 나서 시작을 해주시는 게 좋은데 그 이유는 생후 45일 이전에는 어미견의 젖을 먹으면서 모유 수유를 통해서 면역 항체를 전달받기 때문에 이 시기 때는 오히려 예방접종을 하게 되면은 면역이 형성되는데 방해가 될 수 있다고 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생후 6주에서 7주가 지난 이후부터 예방접종을 실시한다는 점도 같이 참고해 주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네요. 강아지 예방접종 종류는 대부분이 잘 모르시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요. 접종 수첩에 보면은 이 접종했다는 그 스티커를 같이 붙여주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대부분은 동병원에서 알아서 해주기 때문에 크게 신경 쓸 부분은 아니지만 그래도 견주님이 한번 체크는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보통 1차부터 4차까지 4회에 걸쳐서 맞게 되는 종합 백신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캔넬코프와 코로나 장염 백신은 1차부터 4차까지 2회씩 나눠서 맞게 되는데 병원에 따라서 이 순서는 다 다르기 때문에 어떤 경우는 교차 접종으로 캔넬코프 코로나, 캔넬코프 코로나 이런 식으로 맞는 경우도 있고 어떤 데는 1, 2차는 뭐 코로나 접종, 3, 4차는 캔넬코프 이런 식으로 순서는 다 다르지만 이거는 이렇게 순서가 바뀌어도 상관이 없다는 점 잘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런 캔넬코프나 코로나 그리고 종합 백신은 꼭 맞아야 되는 이유가 우리도 어릴 때 맞아야 되는 꼭 예방 접종들이 있잖아요. 이런 예방 접종을 통해서 많은 질병을 미리 예방할 수 있게 됐듯이 우리 반려견들도 흔하게 발생될 수 있는 질병 항목들을 모아서 예방 접종을 실시하는 거기 때문에 반드시 접종을 해주시는 것을 권해드려요. 그리고 5차부터는 이제 광견병 또한 우리나라도 발병국이기 때문에 강변에서 너구리한테 물린다거나 혹은 광견병에 감염이 된 다른 강아지한테 물렸을 때 사람한테도 옮길 수 있는 질병이기 때문에 반드시 접종을 해주시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그 다음 마지막 6차는 인플루엔자 접종.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이 인플루엔자 접종은 필수 접종은 아니었어요. 하지만은 이제 갑자기 유행하게 되면서 사람으로 치면은 굉장히 심한 독감이거든요. 근데 이 독감이 너무 심한 경우에는 심각한 폐렴이나 혹은 무지개 다리를 건널 정도로 이 심각성도 요즘에는 떠오르게 되면서 대부분은 이제 필수로 접종하는 항목이 되었다는 점 이것도 알아두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총 6차 정도 맞게 되는데 동물병원에 따라서는 5차까지 하는 경우도 있고
혹은 한 8차까지 이렇게 진행하는 경우도 있어요. 이 순서는 동물병원마다 다르니까 그냥 참고만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렇게 접종을 다 마치고 나면 항체 검사를 통해서 항체가 잘 형성되었는지 한 번 더 확인하고, 만약에 항체가 잘 형성되지 않다면 추가 접종을 통해서 한 번 더 항체가 생길 수 있도록 접종을 실시하고 또다시 항체 검사를 해주셔야 한답니다. 이렇게 접종이 끝나면은 이제 산책도 나갈 수 있고 다 하게 되는데요. 보통 1년에 한 번씩은 다시 한번 추가 접종을 해야 돼요. 근데 무조건 그냥 접종하기보다는 1년에 한 번 항체 검사를 통해서 항체가 떨어져 있으면 부족한 부분을 접종하는 거를 저는 추천드리고요. 광견병 같은 경우는 국가에서 지원을 하기 때문에 시기에 따라서 가까운 동물병원이나 아니면 뭐 동사무소, 보건소 이런 데서도 싼 가격에 접종을 할 수 있다는 점, 이것도 알아두시고 매년 실시할 때마다 이 시기에 맞춰서 접종을 실시해 주는 것도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요즘에는 코로나 백신을 다 접종을 하셨기 때문에 아시겠지만, 약한 바이러스를 주입해서 몸에 항체를 만드는 게 예방접종의 원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반려견들 또한 이런 원리로 예방접종을 하는 거라서, 예방접종 전에는 컨디션 조절이 굉장히 중요해요. 한 2, 3일 전부터는 기름진 음식을 준다거나 혹은 사료를 바꾼다거나 무리한 운동을 하거나 스트레스 줄 만한 일들은 되도록 하지 않는 게 좋고요. 목욕 또한 최소 3일 전에는 실시를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혹은 아예 나중에 실시하시는 게 나아요. 만약에 접종 당일날 강아지가 기침, 콧물, 고열, 활동성 저하, 식욕 저하, 혹은 구토 및 설사와 같은 증상을 보일 경우에는 접종을 당연히 미뤄 주셔야 되고요. 아무래도 접종이 완료되지 않은 새끼 강아지이기 때문에 이러한 증상이 있을 때는 예방접종을 하지 않더라도 동물병원을 방문해서 자세한 증상을 체크해보고 거기에 맞춰서 치료를 해주시는 것을 권장드려요. 오늘은 이렇게 강아지 예방접종에 대해서 알아보았고요. 이 퍼피 시기에 중요한 교육들에 대한 내용들도 제 영상에 나와 있으니까 한 번씩 참고해 보시는 것도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도 함께 부탁드릴게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